2025년 2월 8일 토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자, 컨디션이 회복이 되다 보니 머리가 맑아지고 집중력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컨디션 100% 만땅 채워서 열심히 달리기 시작할 텐데, 제가 이번에 토사 광난으로 또 한 번 개고생하면서 느낀 깨달음은 역시 건강이 최고다. 주식이고 나발이고 건강해야지 다 할 수 있다라는 걸 새삼 또 한 번 느꼈고요. 여러분들도 올해 건강 챙기시면서 주식으로 즐겁게 돈 버는 재미를 느끼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 2월 7일 금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전해드릴 텐데요. 제가 새벽에 잠결에 이제 뉴욕 증시 어떻게 됐나 그렇게 이제 TV를 틀고 YTN 뉴스를 보다가 뉴욕 증시 마감 현황, 그러니까 오늘 아침 일찍이죠. 뉴욕 증시가 하락했다라는 뉴스를 전하면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잠결에 그래 스태그플레이션 이야기 나올 만도 하지 하고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 1월달 고용지표 그리고 뉴욕 증시에 대한 분위기 그리고 어제 방송에서 제가 왜 올해 2025년 1월 2월은 왜 2024년 1월 2월 그때와는 달리 시황이 안 보이나 왜 이렇게 애매하나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오늘은 그 안개 속에 파묻혀 있는 2025년 주식의 길을 아주 섬세하게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천천히 헤쳐 나가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요즘 주식시장에 호재가 없다 이런 얘기 해드렸습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돈다방 미쓰리를 준비하는 방송 원고 자료는 연합뉴스에서 내놓는 뉴욕 증시 마감 시황 하나입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프린터를 켜고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프린트해서 쭉 보는데 어라? 이번 주 가장 중요한 1월달 고용지표 얘기를 안 하네? 어라?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뭔가 뉴욕 증시를 읽는 전문가든 아니면 기자든 역시 지금 집중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다방 미쓰리는 목개처럼 나무로 만든 닭처럼 흔들림 없이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꿋꿋하게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뉴욕 주식시장을 하나씩 점검해 볼 예정인데요. 2월 7일 금요일 뉴욕 3대 지수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크게 하락했습니다라고 얘기하긴 좀 애매하지만 하락폭이 조금 지저분하긴 해요. 제가 며칠 전 썸네일에서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뭔가 물갈이가 깨끗이 안 된 상태에서 반등한 그 찝찝함. 트럼프가 관세를 한 달 뒤에 부과하겠다고 한 달 유예한 것도 뭔가 찝찝하고, 뭔가 화장실 갔다 와서 손 안 닦은 것 같은 그런 찝찝함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2월 7일 금요일 뉴욕 증시 하락폭이 하락했다라고 얘기하기엔 좀 애매한데 뭔가 좀 찝찝합니다. 자, 다우지수가 0.99% 하락. 아깝이죠. 0.01%만 더 하락해도 1%대 하락인데 1% 미만 하락을 유지했습니다. 자, S&P 500 0.95% 하락. 나스닥은 1.36% 하락했습니다. 자, 2월 7일 뉴욕 증시 하락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이런 평가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주의 관세 발표가 다음 주에 예고되어 있어서 시장이 불안해했다. 왜? 인플레이션이 반등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들어서 라고 얘기합니다. 며칠 전에 어떤 분께서 돈다방 미쓰리를 청취하시고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제가 스태그플레이션 타령을 살짝 했더니 4분기 GDP를 봐라. 거기에
뭐 소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댓글을 달아주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살짝 반박을 했죠. 저의 반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저는 과거 지표 따위는 관심 없습니다. 주식을 하는 사람은, 주식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은 100%는 아니지만, 한 발자국은 아니지만 최소한 반발자국씩이라도 늘 주식시장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4분기 GDP에 뭐 소비가 어쩌고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주식은 항상 미래를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얘기했던 거는 미쓰리 머릿속에 있는 경제 지표는 어떤 건 잘 나오고 어떤 건 못 나오고 그러지만 여전히 흐름을 봐야 되고, 대신 미국 경제가 지금 딱 좋다라고 얘기하긴 애매한 상태에서 인플레이션 지표가 지금 2달 전부터 반등하고 있습니다. 근데 언론에서는, 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이 반등하고 있는데 이거를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일관하냐면 상승하긴 했는데 소비자 물가지표가, 생산자 물가지표가 반등하긴 했는데 개인 소비 지출이 반등하긴 했는데 그냥 예상치에 부합했어. 예상치에 부합해도 상승은 상승이라고요. 그리고 근원 헤드라인, 그러니까 근원 소비자 물가지표,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지표, 이 두 개를 가지고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지표가 높게 나왔을 때는 근원 소비자 물가지표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춰놓고, 야, 근원 소비자 물가지표는 예상치에 부합했잖아. 전월 대비 변함없었잖아. 이 지랄들을 하면서 지금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고 있는 거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상호 관세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인플레이션 반등 예고라는 단어가 나오고 뉴스 자막에 스태그플레이션 이야기도 나옵니다. 왜 제가 그때 저는 4분기 GDP는 관심 없습니다. 주식하는 사람은 미래를 봐야죠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사실 별거 아니거든요.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점쟁이 반스를 훔쳐 입었다고 얘기하지만 저는 제가 진짜 미래를 보는 게 아니라 제가 갖고 있는, 제가 계속 꼼꼼히 쌓아놓는 있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반발짝 정도만 미리 예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개를 갸우뚱하죠. 어라? 인플레이션 지표 분명히 반등하는데 왜 저것들 인플레이션 얘기 안 하지? 저렇게 되면은 경제 지표 조금만 꺾이면 스태그플레이션 타령할 텐데, 이런 식으로 시황의 그림을 그려나가는 겁니다. 연합뉴스 뉴욕 증시 마감 현황에 이번 주 가장 중요한 미국 고용 지표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꼼꼼히 체크해야죠. 제가 어제 방송에서, 그저께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미국 경제가 정말 좋으면 매월 첫 번째 주 발표하는 고용지표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ADP 민간 고용지표, 하나는 이틀 정도 뒤에 발표되는 노동부의 고용지표다. 미국 경제가 진짜 좋으면 이 2개가 다 잘 나와요. 그런데 미국 경제가 좀 애매하면 ADP 민간 고용지표가 잘 나오면 노동부 고용지표가 잘 나오고, 노동부 고용지표가 잘 나오면 ADP 민간 고용지표가 안 나오는 시소 타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에 방송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ADP 민간 고용지표가 되게 잘 나왔네요, 여러분. 그러면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가 좀 부진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지금 미국 경제가 진짜 좋지 않다라는 미쓰리의 어떤 시그널을 맞춰가고, 두 번째는 그렇게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가 예상보다 부진하게 나타난 상태에서는 또 3월 달에 금리 인하 기대감을 키울 수 있는 여력도 만들어지고, 또 여기에 트럼프가 멕시코에 관세를 한 달 뒤에 부과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한 달 뒤면 여러분 3월 중순입니다. 3월 달 FOMC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2월 7일 뉴욕 증시에서 발표한 1월 달 노동부의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 14만 3천 명 나왔습니다.
이게 잘 나왔다 못 나왔다 절대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 시장 예상치 17만 5천 명보다 부진했고요. 12월 달에는 기존에 25만 6천 명이었어요. 고용 졸라 좋아요 라고 했는데 계산기를 다시 두들겨서 아니야 더 잘 나왔어. 30만 7천 명이었어. 그리고 12월 고용자 지수를 30만 7천 명으로 상향 조정하고 1월 달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가 고작 14만 3천 명밖에 나오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자, 미쓰리 예상이 정확했죠. ADP 민간 고용 지표가 잘 나오다 보니까 노동부 고용 지표가 좀 부진했고 이렇게 되면 이제 금리 인하 기대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여기에 발목을 잡을 게 바로 트럼프의 관세이자 2달 전부터 상승하고 있는 소비자 물가 지표, 생산자 물가 지표, 개인 소비 지출, 즉 인플레이션 지표입니다.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이 깍꿍 하려고 하죠. 자, 실업률은 4.1에서 4.0으로 소폭 하락했고요. 시장 전망치는 전월과 동일하게 4.1% 예상했으나 4.1%보다는 조금 덜 나왔습니다. 자, 2월달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설문조사 결과 1년 뒤 기대 인플레이션 전월 대비 1.0% 상승해서 4.3%. 연준이 목표로 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목표치는 2%입니다. 점점 멀어져 간다. 멀어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2월 달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1월 달에 71.1이었는데 2월 달엔 67.8로 전월 대비 4.6% 감소, 전년 동월 대비 11.8% 감소, 2달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미국이 고용이 좋다 어쩌다 지랄 연병들 하지만 미쓰리가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머릿속에 있는 경제지표를 쭉 나열해 보면 지금 미국 경제가 결코 좋다라고 얘기하긴 어렵다. 그리고 그 이유는 너무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시장을 띄워놓은 상태에서 예상에 미치지 못했던 금리 인하 횟수. 여전히 미국 국민들은, 미국 기업들은 높은 금리에 힘들어하고 있는 상태. 여기에 트럼프의 관세 전쟁 예고. 이런 분위기입니다. 자, 그리고 어닝 시즌에 대해서는 제가 이번 4분기 어닝 시즌 뭐 딱히 따로 제가 관전 포인트는 얘기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돌아가는 분위기가 지난 2월 3일부터 2월 7일까지 S&P 500개 기업 중에 120개의 기업이 실적을 발표하고 어찌 보면 이번 실적 시즌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이 기간 동안 실적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빛을 발하지 못했습니다. 왜? 뚜껑을 열어봤더니 그닥이거든요. 전일 아마존이 1분기 실적 전망치가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하락했죠. 알파벳 같은 경우도 실적 실망감 여파에 3.2%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자,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면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작년 이맘때는 2024년 시황이 너무 또렷하게 보였는데 올해는 참 시황이 또렷하지 않다. 악재는 알고 있는 악재는 더 이상 악재가 아니기 때문에 악재는 그렇게 민감할 필요 없는데 돌발 악재야 뭐 사실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인생이나 주식이나 뭐 돌발 악재 나오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그거를 신이 아닌 이상. 그거야 냉정하고 중심 딱 잡고 내가 지금 부딪히고 있는 악재가 어떤 성격에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오래 갈 건지를 체크하고 분석하고 해결책을 찾아가면 되는 건데 문제는 지금 2025년 1월 그리고 2월 달 주식시장이 버버벅벅벅 거리는 이유가 호재가 없다. 이거거든요. 여러분들께서 미쓰리 왜 호재가 없어? 없어요. 제가 호재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 작년에 시장이 올라간 이유가 뭐예요? 금리 인하 기대감이라니까요. 2024년 1년에 8번 FOMC 회의가 예정되어 있는데 금리 인하를 하다 상상 임신이 너무 커져서 8번 금리 결정 회의에서
많게는 6에서 7번까지의 FOMC 회의에서 금리를 인하할지도 모르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주식시장이 올라갔던 겁니다. 거기에 뭔가 그런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랠리를 보여주고 있는 주식시장의 대표하는 반장을 뽑기 위해서 뽑힌 녀석이 엔비디아였고요. 그렇게 작년 상반기 갔고 하반기는 대선으로 넘어갔고 우리나라는 거기서 분리되어 버렸고 지금 금리 인하 기대감 점점 후퇴되고 있죠. 거기다가 지금 달로 따지면 3개월 전부터 인플레이션 지표가 꿀렁꿀렁꿀렁꿀렁 거리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와서 마치 그동안에는 인플레이션 지표가 졸라 얌전했던 것처럼 가만히 있다가 지금 와서 트럼프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우려돼. 이런 타령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미국이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를 키울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매번 말씀드리지만 트럼프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룰 수 없습니다. 올해 저는 중국에 굉장히 집중할 거고요. 단지 저는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사실 지금 주식시장에 호재가 없어도 작년에 금리 인하라는 호재 때문에 주식시장이 대한민국 코스피 같은 경우 2896포인트까지 갔지만 굳이 그런 거 없어도 좀 지수상으로는 좀 질이 멸렬하고 지지부진하고 심심하고 막 방향성도 없는 것 같고 맨날 전문가는 박스권 타령하지만 사실 그런 주식시장이 나쁜 건 아니거든요. 제가 집중하는 거는 예상하지 못했던 돌발 악재가 뭐가 나올 것인가. 저는 항상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실 작년에 저는 굉장히 또렷하게 시황에 대해서 딱 부러지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올해는 제가 솔직하게 3월달까지는 좀 판을 봐야 되겠습니다. 물론 2월 중순이 넘어가면 그리고 다행스러운 게 올해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설 연휴가 1월 달에 있다 보니까 2월 달에 쉬는 날 없고 이렇게 뭔가 띄엄 물론 3월 달에는 있습니다만 3월 달에 하루 있습니다만 주식시장이 길게 쉼으로써 뭔가 이렇게 템포가 리듬이 깨지는 그런 장은 없기 때문에 2월 중순 넘어가면서 이제 시장은 방향성을 잡으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방향성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올해 굉장히 신중하게 3월 달까지 볼 거예요. 3월 달 정도가 되면 이제 올해 판이 보일 건데 여러분들도 지금 주식시장이 지루하다라고 느끼지 마시고요. 제가 매번 말씀드리죠. 기다리면은 이자가 붙고 기다릴 때 기다릴 줄 알아야 때가 되면 물이 들어오면 노를 저을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은 아이고 세상 편한 얘기한다라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주식시장의 플레이어로 뛰고 있는 그리고 주식시장을 전망하는 여기서 매매를 하고 있고 사람들의 돈을 벌어주려고 하루 종일 모니터 앞에 앉아있는 저로서는요. 지루하고 똥줄 타고 막 그렇죠.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들도 지루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싫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기회를 찾는 거다. 판을 좀 봐야 된다. 그러한 어떤 그 마인드를 가지고 아마 2월 중하순 되면은 어느 정도 방향은 잡히겠습니다만 저는 그건 약간 페이크라고 보고요. 진짜 진정한 방향성은 좀 3월 달에 보여주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사실 대략 어떤 그림이 나올 것 같다라는 느낌은 있지만 느낌으로 방송을 할 수는 없으니까 조금 더 경제지표라든가 이런 자료 같은 거 수집해서 여러분들께 좀 정리가 되면 바로바로 방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 다수 국가의 상호관세 부가 발표 예정이라고 하는데 집중해서 다음 주 주식시장 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내일 2월 10일부터 2월 14일까지 2월 중순 한 주 동안 소비자 물가지표와 대한민국의 옵션 만기일과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중요한 포인트 체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까지 춥다고 하죠. 뭐 월요일 날은 뭐 괜찮은데 일단 저는 누가 그러더라고요. 언니 몸 괜찮아졌어? 그러면 지금 한 70% 회복됐어. 지금 한 78% 회복됐어. 그렇게 얘기하니까 빵 터지더라고요. 자기는 그렇게 회복의 컨디션을 숫자로 얘기하는 사람을 처음 봤다고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저는 한 94% 정도 회복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조금 더 쉬고 이제 내일까지 쉬면 2월 10일 월요일 날은 100% 완충해서 이제부터 진짜 오리지널 열심히 한번 주식시장에 대해서 한판 뜨는 여전사로 거듭나는 준비를 천천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주말 동안 잘 쉬시고요. 저는 내일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